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솔로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이제 정치, 사회, 예술, 문화 아니면 뭐 심리, 뭐 물리 가릴 것 없이 각 분야별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각 분야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관련되는 것들을 종류별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또 한 번씩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메인은 이제 나는 솔로와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이것도 재미를 한번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당 선거 그 당대표를 지금 선거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4명의 후보가 나온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 중립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이거를 한번 정신분석의 눈으로 심리학의 눈으로 혹은 행동심리학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재미있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선 저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후보라든가 정당에 대한 지지의 목적이 아닌 이들을 정말 순수하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말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KBS 즉 한국 공영방송인 KBS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KBS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저작권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은 삭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 사진들을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그리고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KBS에서 갖고 온 사진을 제가 있는 그대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맨 처음에 이제 당대표 후보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면서요. 이제 각 후보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어디에 두었느냐, 자세가 어떤지, 팔을 어디에 두었는지, 팔의 위치가 굳어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목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어떤 색깔인지, 더 나아가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그리고 현재 눈은 어떤 상황인지, 긴장해 있는지 풀어져 있는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입의 상태가 어떤지. 상당히 딱 봐도 그 나경원 후보는 긴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딱 봐도 입이 상당히 딱 다물어져 있고 긴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푸는 것도 왜 풀었는지, 옷이 왜 빨간색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상당히 파악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보면 옷의 중심에 딱 여기 있는데 책은 살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아마 이제 책을 재본을 하면서 책이 살짝 밀려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펜의 상태가 어떤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후보가 평소에 어떠한 심리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세 번째 후보 저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윤 맞나요? 그냥 이제 세 번째 후보로 할게요. 요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경이 미묘하게 비대칭이죠. 네, 그런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좀 남죠? 네, 그리고 이 후보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 후보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 한데 정신이 되게 싸러워요.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팔도 계속 움직이고요, 서로 상태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 후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감점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서류가 많고 지저분해. 왜냐하면 정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해 딱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럼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 후보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순수하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많은 시청자들이 감점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저런 거 잘 떠나서 너무 흔들려요. 계속 움직이세요. 이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듯한 준비를 많이 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후보의 이 깔끔한 모습을 더 선호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이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다른 대회에서도 다른 뭐 이런 토론회에서도 이런 토론회가 좀 더 정석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끝이냐? 그건 아니죠. 제일 본격적인 건 아직 요 1시간 반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요 1시간 반 동안 얼마큼 장기적으로 레이스를 보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또 논리적으로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며 또 감정적으로 시청자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첫 출발, 시작점, 그리고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다음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요분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제야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요 국민의힘 정당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이하죠. 우선 풀려져 있죠.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단추가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풀어져 있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넥타이는 딱 맸어요. 그렇죠? 이것도 재미있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넥타이를 풀었는데 한동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넥타이를 딱 매고, 근데 미묘하게 또 비대칭이죠. 이런 것도 잘 보면 대칭인 듯 하면서 풀어져 있고 싸운 듯 하면서도 저항하고 있는 이런 독특한 모습을 통해서 이 한동훈 후보가 어떤 자세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면은요, 이미 앞에 여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손을 다 가리는데요, 손이 없어요. 한 후보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장점이라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이 손을 가리게 되면요, 상당히 믿음이 떨어져요. 저 사람이 뭐손 꿍꿍 있는 거 아니가 이러면서. 물론 이제 뭐 좀 약간 고전적인 그런 대화 방식이나 아니면은 약간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방식에서는 뭐 위원과 함께 있을 때는 뭐 식탁에 손을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건 상당히 구시대적인, 약간 이제 꼬집어 말하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나는 솔직하다, 나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준다, 이런 손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한동훈 후보님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저분합니다. 네, 난잡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류가 너부러져 있으면요, 자꾸 요 밑에 눈에 가요. 제가 약간 신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밑에 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옷이 좀 타이트하죠. 이런 것도 자꾸 미묘하게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반대로 요 후보님 같은 경우는 옷이 좀 그래도 좀 단정하고 널찍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하는 말만 주목하게 만드는 게 이 모든 세팅들의 핵심인데, 지금 한 후보는 아쉽게도 좀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너무 꽉 조여있다 보니까 자꾸 옷에 이제 신경이 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다른 사람은 하는 말에 한 90%를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한 후보 같은 거는 좀 까이겠죠. 한 80% 정도가 집중하게 되고 나머지 20%는 이런 부분에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님도 자꾸 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여기에 자꾸 신경이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마이너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시청자가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 후보가 하는 말을요, 마치 진짜 재밌는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모든 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청자를 편안하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나온 4명의 후보가 전부 다 빵점입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전부 다 빵점이에요. 빵점. 그건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워낙 정치적이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근거를 함부로 잘 되지 않으면 이제 폭격을 맞고 재수없으면 이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심리학적 관점, 즉 이 후보들의 정당적이나 정치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냥 심리학적 관점, 그런 동태라든가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만 놓고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혹시라도 제 내용이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중립을 어긴다 판단되면 얼마든지 삭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즉각 삭제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KBS가요, 이 줌을 딱 때려요. 딱 때리는데 계속 거슬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립니다. 굉장히 거슬려요, 사실은요. 이게,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이 후보, 이 세 번째 계신 이 후보님이 윤 후보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거슬려요. 엄청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못해요. 네, 편안하게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고, 자 반면에 나경원 후보도 지금 손을 밑으로 가리고 있죠. 예. 그리고 원희룡 맞나요? 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약간 안정적입니다. 근데 한동 후보님도 조금 저는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준비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요? 모든 준비는 다 경기장 밖에서 하고 경기에서는 경기에만 이기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짤로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립니다. 한 후보이면 그래도 뭐 적는 척이라도 하니까 뭐 넘어간다 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다 지금 불안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만지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되게 보는 사람을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이너스인 거죠. 저 후보가 정말로 대표로서 안정화되어 있나? 대표로서 우리가 다른 그런 당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건 당을 떠나서 그 당 A당이든 B당이든 C당이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토론의 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워요, 두 분 다. 네, 계속 보시죠.
자, 계속 꼼지락꼼지락 계속 거립니다. 계속 제가 계속 보시죠. 꼼지락꼼지락 왔다리 갔다리 꼼지락꼼지락 어떻게 거슬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초조함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이 시청자에게도 느껴질 정도라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죠. 다리 방향이죠. 원희룡 후보는 딱 이렇게 진짜 정자세로 앉아 있어요. 나름대로 장관까지 밟아 계신 분이 이렇게 정자세로 정말로 경청하는 자세로 뭔가를 딱 하고 있다면, 이 후보님 같은 건 좀 아쉬운 게 이 다리도 약간 이게 갈기장이고 뭔가 약간 삐딱하다 그런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 다시 이제 정당대회가 열리거나 뭐 토론회가 또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시청자들에게 어필을 한다면 나름대로 후보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지금 보시죠. 이 나 후보가요 슬쩍 여기 봅니다. 다른 후보들 여기 싹 보고 있어요. 보고 나서 이 나 후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만집니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긴장한 거죠. 아, 내가 이 사람들을 이겨야 내가 이제 당 대표가 되는데 하면서 살짝 긴장한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갖고 뭐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상황인데, 나경원 후보도 살짝 다리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이지 않는데 약간 살짝 꽈다고 해야 되나 비스듬하죠. 한동 후보도 약간은 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토론회에서 제일 정석적인 자세를 보이시는 분은 시작하기 전에 원희룡 후보가 아닌가. 진짜 뭔가 대기업 면접이나 기업 면접에서 보이는 그런 면접자의 자세로 아직까지는 뭔가 되게 대표로서 후보로서 좀 약간 겸허함도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원희룡 후보가 자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치고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해봤습니다. 절대 저는 이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평가를 하고 넷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케이다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저는 이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이 팔을 잘 보시면요, 팔이 특이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죠. 팔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상당히 긴장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한동훈 후보도 계속 긴장해서인지 뭔가 계속 적으시는데요. 솔직히 좀 이상해 보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불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이런 같은 거대 정당의 대표는 정말 수십 명, 수백만 명이 다 보고 있고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불안을 견뎌내고 더 나아가서 당정이라고 하죠. 정부와 협상할 수도 있고 자기 당에 있는 입장을 설명할 또 어필할 수 있으면 조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 굉장히 큰 자리예요. 근데 후보 자리에서 이런 겨우 후보 자리에서 벌써 본인의 불안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4명의 후보가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당을 떠나서 그리고 제가 정치적 중립을 떠나서 이거는 후보로서 좀 약간 조금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당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조율하고 온갖 욕을 다 처먹어가면서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런 큰 배포를 보여줘야 되는 자리에서 각자 지금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조급함이 사로잡혀가지고 벌벌벌 떠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불과합니다. 계속 보시죠. 자, 계속 꼼지락거리죠? 왔다리 갔다리 꼼지락꼼지락. 특히 이 세 번째 후보는 계속, 두 번째 원희룡 후보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후보는 더 심하고요. 네, 보이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안에 있는 불안은 이제 드러나는 건데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나 후보가 이제 드디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조연설이라고 하나요? 이제 제가 이 1시간 반을 다 하진 않고요. 딱 이 후보들이 1시간 1분 동안 주어지는 그 자기 발표회 딱 그때까지만 제가 분석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심리학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나경원 후보가 이제 딱 시작하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만 듣고 있고요. 나머지 후보는 안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인 거죠. 이런 것들도 시청자들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후보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얼마큼 예의를 차리고 있고 얼마큼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지도 또 당신의 당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뭐 개혁신당이라든가 모든 당에서 다 똑같이 해당되는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각 당의 얼굴을 지금 각자가 그 당신네는 좀 그렇고 그 국민의힘 측 당원에서 지금 뽑고 있는 건데 다 체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안 듣고 있다. 그럼 상대방을 이제 파악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마이너스인 거죠. 계속 보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시는 자리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네 명의 후보의 발표 중에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최악이다 아니고 제일 이제 네 명의 후보에서 제일 이제 안 좋다 태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근거를 다 대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후보가 아쉽지만 전 나경원 후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이렇게 고개가 이런 건 좋아요. 뭐 이건 습관일 수도 있으니까 고개가 이렇게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된 거는요. 그리고 뭐 좋아요. 이런 것도 강한 정당을 할 때 약간 좀 강조하는 듯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태도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보시죠. 이게 자 지금 이 동영상이 한 10초 정도 되는데요. 고개를 몇 번 끄덕이는지 한번 보시죠. 3번, 한 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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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금 고개를 한 15초 만에 계속 끄덕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경원 후보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후보님 자체가 계속 고개를 계속 끄덕이니까 이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고개를 몇 번 끄덕이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끄덕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되게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본인도 이렇게 불안하고 본인도 자기도 이렇게 자기 행동을 이제 제어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이 후보 제가 만약에 당원이라면 이 후보를 어떻게 내가 믿고 행동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상하게 보인다. 숨이 막힌다. 네, 본인의 어떤 이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난 이렇게 행동할 거고 난 당대표로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와도 모자랄 판인데 본인 생각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지만 나경원 후보가 제일 좀 이 토론하는 자세나 이런 심리학적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제일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부분만 좀 보완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도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계속해서 강조하실 때는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이 후보의 정적이다 싶으면요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나경원 후보가 뭐 연설할 때 자꾸 이런 동작만 보이네? 그럼 나경원 후보의 강점이라든가 나경원 후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구나. 그럼 그거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뭐 다음 뭐 연설하거나 국회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제 그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이에요. 그럼 요 동작만 할 때만 봐가지고 그 동작만 할 때만 찾아 들어가서 그거의 그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뭐 정치적 기조의 약점을 파고들 것 같아요. 예, 요 동작만 보면 돼요. 그냥 이게 나경원 후보의 약점이구나 싶으니까 예,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했을 때 입술을 딱 깨물죠. 이건 긴장해 있다는 표시입니다. 정말 이기기 위해서 이긴다는 건 승리한다는 거고 다른 굉장히 많은 어떤 내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늘 그렇죠. 이기거나 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술을 딱 깨물고 본인도 내가 이길지 모를지 확신이 없어서 긴장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 네, 이것만 제가 얘기를 하면 딱 그래요. 이러한 심리학적인 태도와 실제 그 내용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네, 요게 이제 슬로건이라서 저는 딱 이것만 얘기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거죠. 입술을 깨물어 버리니까. 계속 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도의 민심을 얻으면서 할 때요. 잘 보시면 아시지만 이 손이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계속 자기 무릎을 이제 계속 이렇게 쓰다듬는 겁니다. 그럼 쓰다듬기 때문에 손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얼굴도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약간 기죽은 듯한 포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켜도 모자를 판인데 본인 스스로를 지금 안심시키느라고 이런 동작을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이 토론을 보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자기를 안심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은요
나경원 후보의 어떤 그런 보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돼요. 나경원은 지금 이 본인도 지금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서고 있는 그런 슬로건을 대면은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본인부터 지금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전 평가하지 않아요. 이것과 이것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연설이 다 끝났어요. 연설이 다 끝나고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계속 비추거든요. 그때 나경원 그 후보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죠. 이런 것들도 사실 시청자들은 다 봅니다. 연설을 끝나고 어떻게 이제 포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손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이 정말로 확신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 후보들이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지금 경청하고 있는지, 대충 흘려듣는지, 경멸하듯이 보는지, 그런 것들로 다 체크가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고 은연중에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묻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약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쉽다. 나경원 후보가 제일 제가 많이 아쉬워하는 건 이겁니다.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이는 거죠. 네. 계속 보시죠. 손도 계속 움직이죠. 자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고개도 계속 끄덕이고요. 눈썹도 계속 움직이고요. 네. 계속 지금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계시죠? 네. 저는 그래서 만약 정말로 이런 어떤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토론하는 태도만 놓고 내가 누군가가 이제 시청자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면 나경원 씨는 좀 약간 많은 표를 얻을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또 그런 유명세를 갖출 만큼 능력도 굉장히 좋고 인망도 되게 좋고 그런 분이지만 이 토론의 이런 모습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다 깎여먹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상황이죠. 이재명을 이겼다라고 하는 대사를 딱 치는데 그때는 고개를 뒤로 칩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치시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고개를 위로 딱 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이제 약간 인간의 행동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심리 상태를 추리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나경원 씨의 뭐 정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유심하게 볼 것 같아요. 이 동작을 치면 고개가 올라가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네? 그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왜 나경원의 사람은 이때만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할까? 그렇게 역으로 추리해 들어가가지고 나경원의 사람을 읽어버린 다음에 이분이 이제 어떤 그런 토론회라든가 발표를 할 때거나 뭔가 기조 연설을 한다거나 그럴 때마다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약점을 역으로 역추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계보학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후보죠. 원희룡 후보는 토론하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4명 중에 가장 안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한동훈 후보랑 비슷하게.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야 이게 지저분한 걸 왜 여기 갖다 놔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다 보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원희룡 후보의 보좌진들이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다못해 뒤에다가 뭐 흰 종이라도 깔든가 아니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게 하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정신없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도 있지만은, 이런 토론회 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후보처럼 깔끔한 모습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깔끔하죠 지금도.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절대로 밑에를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다 머릿속에 있어요. 뭐 틀리든 맞든 뭐 어쨌든 상관없이 어쨌든 본인은 계속해서 시청자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점입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이 종이를 중간에 계속 봐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와 원희룡 후보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1분 동안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해서 종이를 보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믿고 당대표를 밀어붙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그냥 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이 토론회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볼 수 있는 간접적인 단서가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이건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 보죠. 또 자꾸 보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희룡 후보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일개 시민에 불과하고, 제가 하는 내용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선에서 그냥 그런 보통의 일반적인 토론회에서 비판을 하듯이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자기가 한 말도 지금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종이를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 1분짜리 하나 못 외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본인이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보시죠. 자, 계속 봅니다. 이 종이를요. 슬로건 볼 때도 자기의 슬로건을 얘기할 때도 보고 있고 계속 봐요. 이건 조금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이 원희룡 후보의 발표 내용은 나경원 후보보다는 좀 덜해요. 왜 그러면 약간 원희룡 후보의 약간 뭐 이거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 특성이 그렇게 고개를 많이 끄덕여도 티가 안 납니다. 네, 티가 안 나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 동작들이 좀 약간 여러 개로 분산이 돼요. 나경원 후보 같은 거는 고개가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동작이 커 보인다면요, 원희룡 후보는 좀 덜합니다. 예. 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뭐냐면요, 눈은 좀 빠르게 깜빡이세요. 나경원 후보는 그런 게 좀 적어요. 눈을 깜빡이는 게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 고개가 이미 같이 끄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깜빡이는 게 티가 안 나죠. 이런 건 괜찮은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고개는 상당히 괜찮으나 상대적으로 따라서 눈이 빠바박 하는 게 부각되어 보이죠.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정신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악인 게 있어요. 이 종이죠. 계속 저는 여기 눈이 갑니다. 이 지저분한 그 종이에 막 필기하신 게 눈에 가가지고 너무 좀 아쉬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이 잘 들은 이 종이 하나 때문에 많이 깎여 있거든요. 네, 계속 보시죠. 자, 근데 굉장히 특정한 순간이 뭐냐? 반대당을 비판할 때는요, 눈이 깜빡이지가 않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희룡 후보가 눈을 깜빡일 때랑 깜빡이지 않을 때 요 미묘한 차이를요, 마인드를 읽는 사람이 딱 보고 이때는 원희룡 후보가 눈을 깜빡이지가 않네. 이거 뭐지? 이래 가지고요, 원희룡 후보를 심정을 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인 제가 읽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진짜 대학 교수님이라거나 이렇게 진짜 거두분들은 딱 보고 바로 판별 딱 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태, 이 사람이 이런 심리 상태에 있다. 지금 구라를 치고 있네. 아니 이거 진실이네. 라고 딱 하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차차차 모여가지고 데이터가 쌓이면은 원희룡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종이가 계속 보이죠. 그리고 이 종이의 두 번째 가장 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이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불어요. 불면서 이게 바라락 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가 하는 말과 원희룡 후보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종이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종이가 되게 마이너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자, 지금도 잘 보시면 눈이 안 깜빡였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르게 깜빡이죠. 이때 딕션이 뭐냐면 대통령과 정권을 말하는 순간 눈이 빠바박 깜빡입니다. 네, 뭐 제가 이거를 왜 그러면 대통령과 정권을 얘기할 때 왜 눈이 빠바박 깜빡입니까라고 말하면 정치가 중립을 어기는 순간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어떤 단어를 칠 때는 눈이 빠르게 깜빡이고 어떤 단어를 칠 때는 눈이 빠르게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죠.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그냥 습관이에요, 아니에요? 원희룡 전 장관이면 원래 눈이 깜빡이는 사람이에요라고 한다면 계속 깜빡여야죠. 왜 특정한 순간에만 깜빡이고 특정한 순간에는 안 깜빡이는 걸까요? 자,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종이가 지금 파라 떨리는 게 또 보이죠. 여기 지금 긴장해가지고 종이가 떨리는 게 보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선이 밑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거는 결국 뭔가 주목할 만한 것에 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저는 충분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보시죠. 자, 다음으로 이 세 번째 후보인데요. 이제 이 원희룡 후보 끝났습니다. 세 번째 후보 비추겠습니다라고 딱 비췄는데 첫 장면이 이거였어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얼굴이 비대칭이죠. 이게 제가 이 후보님을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비대칭이고 상당히 기울어져 있고,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쪽 입술이 올라갔을 때를 표현할 때는 뭐냐면 비웃는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 후보님이 저는 뭐 굳이 시청자들을 비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첫인상이 이 사람은 뭔가 비웃는 게 아닐까? 라고 싶은 이 후보에게서 상당히 불리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 종이 부분들도 그쵸, 저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한쪽 입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세요.
윤상현 후보님이시군요. 그럼 이제 윤 후보님이라 하겠습니다. 자, 윤 후보님은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세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꼬집어 말하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되게 뭔가 뭐 사람을 약간 비우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윤 후보님의 보좌진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짚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되게 보는 사람을 하여금 왜 한쪽에 있으면 자꾸 올릴까?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실제로 비우는 게 아니라고 쳐도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하는 말에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윤 후보님이 그렇고 다들 어마어마한 진짜 이 대한민국 정치계 거두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거두분들의 말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못하게 하고 그 이 시청자들 그리고 당원들이 판단을 못하게 된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보시죠. 자, 지금도 여기서 뭐 저는 이 당을 파기할 정도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강렬한 단어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은 보수적인 당이잖아요. 그럼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러한 예의라든가 그런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우선 정치가 중립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계속 보시죠. 자, 지금 잘 보면 치고 내리고 올라가죠. 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몸을 계속 봅시다.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머리가 움직였다면 윤 후보는 전체적으로 지금 몸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밑에서 발을 굴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이 윤상현 후보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다 뭐냐? 본인이 굉장히 긴장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긴장한 거죠. 오지어 말하면 내적으로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그 야망인지 욕심인지 어떻게 저 함부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움직인 게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가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될지를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해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되면 당을 떠나서 정말로 훌륭한 정치인분들이 세상을 바꿔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제가 뭐 국민의힘이 편향됐다 아니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모든 당원, 모든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송구스럽습니다 할 때는 몸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윤상현 후보님의 뭐 약간 좀 껄끄러운 사이다. 그럼 요 대사를 칠 때만 주의해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만 모아가지고 윤상현 후보가 뭐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불리하거나 캥기는 말이 있을 때마다 요런 포지션을 취하네 라고 추리를 해서 나중에는 윤상현 후보님도 모르는 단점들이나 약점들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요, 몸이 계속 움직여요. 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윤상현 후보님은 크게 움직임이 좀 덜하기 때문에 윤상현 후보님의 하는 말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산만한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산만하죠. 역동적이고. 계속 보시죠.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포지션이나 안경 위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대칭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썩 좋지 않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또 보시죠. 이렇게 고개를 딱딱 끊어치는 이 동작도 굉장히 유의할 만하죠. 윤상희 후보님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동작들입니다. 네,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이 동작, 이번에 입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평행이 아니게 되면서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네, 딱딱. 어떨 때는 고개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개가 왼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것들 모아 전부 다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일 때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말할지 모아보고 왼쪽일 때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모아갖고 계속해서 통일적인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나중에 고개 방향만 보고도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숨기고 있구나 라고 빅데이터적인 방식으로 추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보시죠. 자, 지금도 자기가 한 말을 강조할 때 딱딱딱 고개를 끊어치죠.
딱딱딱. 예, 그것도 유의해야만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동훈 후보님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카메라 딱 돌렸을 때 이 모습이 딱 이렇게 되고 몸이 살짝 비대칭이죠. 이런 것도 상당히 체크해 볼 만하죠.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시죠. 자, 한동훈 후보님은 강조할 때 자기도 모르게 왼쪽 오른쪽 눈썹이 사사삭 올라갑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볼 만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님은요, 뭔가를 강조할 때 본인도 모르게 이 깍지진 손이 풀려요.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게 또독또독또독 할 때마다 지금 한동훈 후보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요 손이 따닥따닥 하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역으로 추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시죠. 예, 또 움직이죠, 손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을 요 손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동훈 후보님의 어떤 그런 경쟁자라면 요 손이 올라갈 때를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약점을 파고들어서 딱 때려버리면 한동훈 후보님이 당황하겠죠? 그러면 토론회 때 승리할 수가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하시죠. 끝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동훈 후보님과 나머지 이제 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의 총 4분의 이제 토론회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자, 지금 이 4분의 후보들의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이 너무 빠르고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알이 본인 시청자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통점이 뭐냐면 이 네 분들이 전부 다 복식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저처럼 지금처럼요 헐떡이면서 해요. 말을 치고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나마 윤상희 후보님 좀 깊게 호흡을 하시는데 그래도 뭐 독인 개개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같이 답답해지고 너무 많은 내용을 1분 안에 때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 보는 사람이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유명세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판세를 만들려고 하거나 기존의 판세를 굳혀가지고 본인이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 모두가 다 실패하게 되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약간 기존에 이미 지지를 받고 있던 기존의 어떤 후보님은 이미 높은 이제 지지율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나머지 후보, 즉 그 판세를 엎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런 데 보면은 진짜 이 토론회 한 번에 모든 게 팍팍팍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그 이미 고정된 판세를 바꿀 만한 힘이 다른 후보들에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와 같이 토론회에서의 사소한 모습 하나하나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르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청자들이 다 심리학으로 전문가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해요. 다만 은연중에 느낀다는 거죠. 은연중에 뭔가 이상한데? 은연중에 왜 그래? 예. 이와 같이 대다수 민중들은 각자 이제 생업에 바빠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약간 중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졸일 수도 있고, 학벌은 서로 다를지도 몰라요. 학력 수준은.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서 오는 인생의 통찰력은 정말 그거는 쌀밥에 비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쌀밥을 별로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거대한 포용력과 또 그에 맞춘 통찰력을 모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만큼은, 즉 대다수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을 떠나서 이 네 분 모두 저의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웠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모든 정당에 저는 융성을 기원합니다. 정치적 중립적 관점에서 모든 정당이 다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나, 적어도 현재 A 정당, 즉 국민의힘 정당에서의 이 대표자들의 모습은 저희 기준에서는 많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화를 분석을 모두 마치겠고요. 거듭 말씀이지만 저는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선에서 대화를 하려고 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삭제될 수 있으며 저작권은 철저하게 KBS에 속해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KBS 측에서 이 일을 제기할 시 혹은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 이 일을 제기할 시 즉각 삭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신분석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정신분석에 관심이 많은, 즉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철저하게 심리학과 정신분석 이쪽에만 국한되어 있고 정치나 정치학과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으로 정신분석 매니아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